검찰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제로 그 가중까지 해서 최고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구형입니까? 아니 그 자체에 네. 무슨 뭐 방송에서 잘 모른다고 했던 것이 네. 무슨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조항에도 없어요. 조사를 하고 그것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의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었고 검찰 독재를 통해서 야당 대표를 죽인다고 하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유지가 되고 예. 장기 집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전자에서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민심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 예. 저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구형은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법 자체가 네.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수님도 이제 언론학을 하셨지만 미국 대선 쭉 보십시오. 어떤 그 앵커나 토론자라든가 아니면 상대 토론자에서 어떤 얘기에 자기 방어권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후보와 상대 후보가 공격을 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대변인 논평을 한다든가 그렇죠. 언론이 검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판단을 하고 대선이나 총선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아니 대선 과정에서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그렇죠. 했습니까? 자기 뭐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 그러고 아니 자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장모는 10원 한 장 10원 한 장 손해 본 적 없다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없다 그러고 김건희 여사는 손해반만 봤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그때 이제 우리 민당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서쪽 당도 그랬었죠.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서 맞아요. 국민들의 판단을 주는 거예요. 언론은 또 그걸 보도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대선이나 총선이 딱 끝나면 대선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끌었잖아요. 이게 2년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야, 이게 일부러 어쨌든 모든 지금 범죄 혐의를 그렇게 씌웠죠 검찰에서. 그랬죠. 네. 그 야당 대표를 어쨌든 공격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그런 술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대선 보면 거짓말이라든가 뭔가 저기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 후보를 엄청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논평하고 옥신각신하고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말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어떤 말 하나 한 문구를 가지고 그것도 기억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일부 언론들은요 이렇게 이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구형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검찰 사법부 압박 입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상용 지금 검사 청문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나요? 이미 저희들 예전부터 다 해왔고 그러니까요. 그 법사위가 워낙 로드가 많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검사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 조사 얘기했죠.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4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영철 검사를 했고 10월 2일에 박성룡 검사 하는 거고 강백신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겠다라고 이미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지금 법사위가 이번 주에 법안 처리해야 되죠. 또 바빠요. 그래서 10월 2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국정감사 기간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10월 2일 날 최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사위원들이 판단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언론들은 왜 이렇게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는 정말.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관련된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이제 뭐 어떤 의원들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민당이라든가 우리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로드맵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긴 안목에서는 어쨌든 논의되는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권 자체가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 그렇죠. 실행력과 정치적인 결과물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 그게 과연 지금 바로 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시간적인 판단, 정치적인 결과물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만약 결식 용판이 11월에 나오잖아요. 네, 11월 15일 날 나오죠. 그러니까요. 뭐 이제 박 의원님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헌정사에서 제가 그런 표현도 좀 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 역대 정권의 몰락사를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몰락사를 197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예. 최초로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의 득표율을 앞서요. 0.1%가 앞섭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군사 정부였고 박정희 정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전국 득표율이 그 당시 여당보다. 신민당이 예.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앞서요. 그런데 79년도에 예.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부망쟁이 일어나고 예. 11.6이 나면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데 예.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은 민심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85년도에 1985년도에 2.12 총선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요. 신한민주당 돌풍이 일어났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정권의 민심을 수용 안 하고 맞아요. 86년 또 87년 민주항쟁으로 넘어가서 전두환 정권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당시 민주당이 123석,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전신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무슨 한나라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많이 바뀌어. 예, 그 당시 맞아요. 그 정당이 예. 122석.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정당이 네. 38석이어 가지고 맞아요. 그랬었죠. 야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 민심 수용하지 안 않았단 했죠.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2024년에 총선에서 네.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주는 거예요. 그랬었죠. 야당 맞아요. 단독 과반. 야당. 여당에게는 단독 과반을 줬지만 예. 야당에게는 최초로 처음 줬는데 이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랬을 거부하고 경우에는 그것을 저는 그 민심의 흐름을 못 벗어난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큰 흐름에서는 저는 윤석열 정권이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어려운 것을 다 겪고 예. 대선 후보였고 0.73%밖에 안 된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런 강압 수사 또 이 사건 조작에 의한 수사 검찰 독재에 의한 수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총선 승리하고 예.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그것을 이제 법에 몇 가지 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핍박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무죄가 나오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성숙된 민주주의의 과정들을 다 지켜봤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딱 이렇게 지지율 20%까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총선에서도 야당에게 단독 과반을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네, 민심을 못 보고 네. 정말 이렇게 정권을 권한을 막 마음대로 활용하는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예.